자, 그러면 오늘 문법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문법은 이제 단어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 단어의 의미관계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46페이지 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46페이지 다 폈습니까? 자, 오늘은 단어의 의미관계에서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단어의 의미관계를 들어가기 전에 고등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첨가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 바로 지금 요 옆에 나와 있죠. 바로 이 의미자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모의고사 같은 데서 이런 단어 의미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요 의미자질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의미자질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는 의미적인 구성 요소를 우리는 의미자질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밑줄 쳐놓읍시다. 바로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는 의미적인 구성 요소. 요거를 우리는 의미자질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자, 성분 분석 이론에서는 단어의 의미가 의미자질의 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해당 의미자질을 진이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로 표시해서 단어의 의미를 분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예문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요거보다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반대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때도 이 내용이 꼭 나와요. 그래서 반의어 관계에서 이 의미자질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단어의 의미자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자, 성별로 따졌을 때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그렇죠? 그러면 의미자질을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항상 기준을 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버지와 함께 볼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머니라는 말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의미자질을 기준을 할 때 기준을 꼭 잡아줘야 됩니다. 알겠죠? 즉 기준을 잡았으면은 이 기준을 가지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가 남성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플러스 남성이라고 써요. 그러면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기준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머니는 남성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면 이때는 플러스 여성을 쓰는 게 아니라 같은 기준을 제시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남성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성으로 했어도 똑같아요. 기준을 여성으로 잡았으면 아버지는 마이너스 여성이고 어머니는 플러스 여성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아버지는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플러스 결혼. 어머니도 역시 결혼을 했으니까 플러스 결혼. 그쵸? 아버지는 자식이 있어 없어? 그치, 있으니까 아버지로 불릴 거 아니야. 없으면 아버지를 안 불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플러스 자녀, 여기도 플러스 자녀.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한 가지를 잡고 거기서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바로 의미자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에 있는 그 의미 속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는 건 생각보다 쉬운데 이거를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를 잘 오히려 생각보다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낱말을 비교를 할 때 항상 기준을 가지고 거기서 한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조심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알겠죠?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문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의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의문 이론에서도 이 자질 요인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모음을 봤을 때 그렇죠? 모음은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눴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라는 모음을 보도록 합시다. 이라는 모음은 우리가 의문에서 보면은 뭡니까? 전설 모음이고 고모음이고 평순 모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 같은 경우는 전설 모음이고 저모음이고 평순 모음이고 그 다음에 에 같은 경우는 전설 모음이고 중모음이고 평순 모음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고, 중,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표현할 때 아이들이 좀 어려워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 모음 같은 경우는 플러스 고모음 마이너스 저모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반대로 에 같은 경우는 고모음도 아니고 저모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고모음 마이너스 저모음 중모음은 이렇게 표현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에 같은 경우는 저모음이니까 마이너스 고모음 플러스 저모음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자질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의미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닌 여러 가지 뭡니까? 의문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할 때도 이런 자질 요소들이 많이 쓰여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론 같은 경우, 의미 자질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로 표현하는 거는 꼭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은 당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네. 네, 중모음은 안 적어요. 네, 여기서는. 고나 저 확실한 성격으로만 적고 대신에 중은 대신에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로 적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 아빠 엄마를 할 때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의 기준으로만 하잖아, 그렇지? 그것과 사실은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유사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고중저를 다 적어버릴 거면 뭐야? 저렇게 나눌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가지만 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근데 기준이 세 가지가 되니까 두 가지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면 한 가지 기준만 적용을 하겠죠. 기준은 작을수록 명확해지니까 숫자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 자질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단어의 의미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게 유의관계입니다. 유의관계. 유사한 의미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말소리는 다르지만 바로 뭡니까? 의미가 서로 비슷한 둘 이상의 단어가 맺는 관계를 우리는 유의관계다. 그리고 이러한 유의관계에 있는 낱말들은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의어라고 한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지, 아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주, 종종, 죽다, 사망하다, 혹은 뭐 돌아가다, 그렇지? 그 다음에 가난하다, 빈곤하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들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어를 할 때 굉장히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알겠죠? 바로 고유어와 한자어 관계로 인해서 우리말은 사실 유의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특징이 있어요. 고유어 같은 경우는 약간 개념의 범위가 넓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꿈 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로 쓰여요. 알겠죠? 나는 뭡니까? 앞으로 파일럿이 될 거라는 꿈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꿈은 내 일종의 뭡니까? 목표 이상 이런 의미가 되잖아. 그렇지? 나는 어젯밤에 꿈을 꿨어. 이러면은 그냥 밤에 잘 때 우리가 뭡니까?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는 거 이런 게 바로 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은 뭐 나는 굉장히 꿈을 꾼 것처럼 느껴 이러면 약간 몽환적인 기분 이런 걸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 고유어는 굉장히 좀 약간 의미 범위가 넓다는 특징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유어 같은 경우는 특히 개념어의 경우 의미 범위가 넓습니다. 하지만 한자어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고유어보다 의미가 세분화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한자어는 고유어의 의미를 보완하는 관계다라고 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딱 밑줄 쳐놓고 5개 단어 밑줄 쳐놓고 다음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말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문제들 많이 보잖아, 그렇지? 이런 유형이 바로 뭐냐면 고유어를 한자어로 대체했을 때 그 의미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휘력을 묻는 문제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유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유의관계는 근데 솔직한 말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지만 반의관계에서 사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특히 문법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수업을 하셨다 하면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반의관계예요. 알겠죠? 자, 반의관계는 보도록 합시다.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 사이의 의미관계를 우리는 반의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 있는 낱말을 우리는 반의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반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반의관계는 자,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뭐냐? 반의관계가 성립하려면 한 쌍의 말 사이에 서로 공통되는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동시에 한 개의 의미 요소가 달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반의관계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반의관계는 그렇죠? 바로 뭐다? 의미 자질들 중 오직 하나만 다른 관계를 우리는 반의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직 한 개만 달라야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라고 하는 낱말과 어머니라고 하는 낱말이 있을 때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성별이라는 남성이 플러스 남성 갑자기 여자로 만들었네. 그렇죠? 플러스 남성과 마이너스 남성이라는 성별적인 의미 자질만 다르지 나머지 요소들 결혼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자녀가 있다든지 그렇죠? 요런 요소들은 지금 전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관계는 반의관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아버지는 플러스 남성이고 딸은 이미 여기서 성별이 마이너스 남성인 거는 알겠어요. 그쵸? 자, 아버지는 결혼을 했지만 딸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안 한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한 사람도 딸이긴 하지만 그렇지. 그리고 아버지는 말 자체에 자녀의 의미를 가지지만 딸은 자녀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금 둘 이상의 의미 자리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반의관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해요. 반의관계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개의 모든 단어는 항상 여러 개의 의미 자질을 가져요. 알겠죠? 근데 그 의미 자질들 중에서 오직 한 개만 차이가 나야지만 얘네가 반의관계가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둘 이상의 의미 자질이 차이가 나게 되면 반의관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아예 다른 말, 관계가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의미 자질들 중에 오직 하나만 다른 서로 반대가 되는 관계를 우리는 반의관계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문맥에 따라서 한 단어가 여러 개의 단어들과 반의어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알겠죠? 특히나 이 경우가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느냐? 바로 다이어의 경우. 그렇죠? 각각의 의미마다 다른 반의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됐을 경우에는
알겠죠? 이것이 각각의 의미마다 반의어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벗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머 야해라. 그렇지? 벗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것이 사실 벗다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모자를 벗다. 자, 즉 여기서는 모자를 벗다. 이렇게 했을 때는 반대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자를 쓰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쓰다가 반대가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옷을 벗다가 돼버리면은 이 경우에는 반대가 뭐가 돼? 그치, 입다가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발을 벗다를 해버리면 이 경우는 반대가 뭐가 됩니까? 그치, 신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다이어인 경우에는 각각의 의미마다 반의어가 다른 것들이 설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치? 자, 똑바로 앉고, 그치? 똑바로 앉아야지 공부에 집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바로 어떤 단어가 다이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경우에는 각각의 의미마다 바로 반대가 되는 말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한 단어가 여러 개의 반의어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요 내용이죠. 반의어의 종류.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반의어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몇몇 교과서는 또 실어 놓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알겠죠? 대표적으로 천재 교과서에는 좀 싣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보면은 먼저 첫 번째는 상호 반의어. 알겠죠? 얘는 뭐냐? 바로 중간 개념 없이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나뉘는 반의어. 즉, 전체 개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얘는 딱 반으로만 나뉘어. 알겠죠? 대표적인 게 남성, 여성. 알겠습니까? 그 다음, 살다, 죽다. 물론 요즘은 남성, 여성 사이에 뭐 트랜스젠더도 있긴 하지만, 그죠? 이거는 약간 원래 논에, 일단 우리가 생물학적인 성만 얘기합시다. 사회적 성은 말고 알겠지? 생물학적 성만 얘기한다면 그냥 남성, 여성. 요것만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살다, 죽다. 중간 개념은 없어요. 그치? 살아있으면 사는 거고, 죽어있으면 죽는 거고, 그치? 물론 뭐 뇌사자까지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상태, 숨을 쉬고 있는 상태, 쉬지 않는 상태에서 살다 죽다 이런 것들은 딱 두 개로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 상호적 관계 혹은 상호 반의어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등급 반의어는 정도나 등급의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길다, 짧다. 크다, 작다. 그렇죠? 그런데 등급 반의어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비교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있어요. 그렇죠? 두 개의 직선이 있으면은 얘는 짧고 얘는 길다고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지금 얘랑 비교했으니까 얘는 긴 거야. 그렇죠? 근데 옆에 요 직선을 하게 되면 얘는 얘랑 비교하면 짧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등급 반의어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과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상이 가지는 길다라는 말, 짧다라는 말, 뭐 높다라는 말, 낮다라는 말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63 빌딩은 뭡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빌딩과 비교하면 높은 빌딩이지만, 그렇죠? 반대로 잠실에 있는 저 롯데타워랑 비교를 하면 낮은 빌딩이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가지는 등급은 달라질 수 있다. 알겠죠? 이런 거는 주의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방향 반의어는 바로 방향상의 대립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죠. 말 그대로 위, 아래. 그렇죠? 그죠? 노래가 아니고 위, 아래, 그 다음에 가다, 오다, 방향성이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방향의 반의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만 조금 주의를 하면 돼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호 반의어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부터 합시다. 상하 관계. 그렇죠? 자, 상하 관계는 자, 보면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관계,
다른 단어를 포함하는 걸 우리는 상이어. 그쵸? 그 다음에 포함되는 걸 하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역시 마찬가지 상이어와 하이어의 관계는 상대적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침팬지는 그쵸? 영장류라고 하는 말과 비교를 하면은 영장류 안에 속하는 게 침팬지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경우는 영장류가 상이어가 되고 침팬지가 하이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영장류라고 하는 말은 동물이라는 말과 비교를 하면 얘가 상이어가 되고 얘가 하이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상이어가 될 수도 있고 하이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여기서 얘기했듯이 바로 상이어와 하이어의 관계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상이어는 다른 단어의 하이어일 수도 있고 하이어는 다른 단어의 상이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특징 보면은 그렇죠. 자, 보면은 상이어일수록 의미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반대로 하이어일수록 개별적이고 구체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하이어로 갈수록 의미 자질이 많아집니다. 알겠죠? 상이어로 갈수록 오히려 의미 자질의 수는 줄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런데 반대로 하이어로 갈수록 의미 자질이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것도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겠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동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의미 자질을 나타내면은 바로 뭡니까? 플러스 생명. 생명이 있는 존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플러스 움직임, 활동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동물 아래에 있는 인간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인간을 보게 되면 플러스 생명을 가지고 있고 플러스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또 언어를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의미 자질이 점점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상이어에서 하이어로 갈수록 의미 자질의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착각을 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상이어면 더 높은 게 아니니까 의미 자질이 더 많지 않을까? 하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건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시험 문제도 이런 걸 역으로 이용한 문제들이 은근히 몇 번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모의고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이어로 갈수록 의미 자질이 더욱더 증가한다는 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미 자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미는 구체화된다는 것이고 의미가 구체화된다는 건 그 말 그대로 하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부분 전체 관계.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상 구성 요소가 되는 의미 관계를 말한다.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 봐. 여러분들 또 그 상하이어의 관계에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바로 뭐냐? 또 다른 주의점은 하이어를 긍정하고 상이어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상이어를 긍정한다는 말은 그 말은 그 상이어 속에 포함되는 하이어 모든 내용을 긍정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문장인 것 같지만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에요. 알겠죠? 예를 들어봅시다. 나는 김치는 좋지만 한식은 싫어해. 이 말은 왜 잘못됐을까? 그렇지. 김치가 한식안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를 긍정하고 그러니까 하이어인 김치를 긍정하는데 상이어인 한식을 부정한다? 틀린 말이 된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표현 자체를 굉장히 주의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나는 다른 한식들은 싫지만 그 중에서 김치는 좋아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지 간단하게 표현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상이어를 부정한다는 거는 그 밑에 포함되는 하이어 전체를 부정한다는 거. 상이어를 긍정한다는 건 그 밑에 포함되는 하이어 전체를 긍정한다는 것과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상이어의 부정은 곧 하이어의 부정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답시다. 부분 전체 관계는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 구성상, 의미상 구성 요소가 되는 의미 관계. 뭐 이건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때 구성 요소는 전체를 이루는 부분이나 요소를 말한다 해서 몸은 머리, 팔, 몸통, 다리로 나뉘어진다는데 이거는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는 묻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동음이의 관계. 자, 동음이의 관계와 다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함께 보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요 두 가지를 함께 해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냅니다. 어떤 식으로? 사전을 이용하는 식으로.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사전을 보게 되면은 요런 낱말들을 본 적이 있어요. 알겠죠? 자, 예를 들면 눈, 일. 첫 번째, 그죠? 사람의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 그 다음 이, 어떤 대상을 평가하는 기준. 3. 어떤 대상을 파악하는 능력.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뜻에는 1번 첫 번째 의미는 당연히 감각기관인 눈을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항상 사전에서 보면 1번으로 제시되는 의미 있잖아요. 여러 의미 중에. 그렇죠? 이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 단어의 중심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1번 이외에 나머지 2, 3, 4 쭉쭉쭉쭉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주변 의미라고 해요. 즉 주변 의미는 바로 뭐다? 중심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 우리는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이런 말에 눈이 높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뭐야? 눈이 높다는 것은 어떤 걸 좋아하는 기준이 높은 사람은 눈이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봐야 되니까 이 눈이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파생돼서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이 사람은 눈썰미가 좋아. 어떤 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하는 그 능력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아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하고 평가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눈에서 의미가 파생이 돼가지고 뭡니까? 어떤 걸 평가하는 능력 이런 식으로 의미가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는 항상 파생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눈 1 밑에는 눈 2 해가지고 그쵸? 바로 뭐나 그 하늘에서 내리는 얼음 결정 요런 걸 나타낸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즉 여기서 보면 눈 1과 눈 2는 서로 완전히 다른 관계예요. 다른 낱말이에요. 그렇죠? 의미가 전혀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눈 1과 눈 2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동음 2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있었던 눈 1에 보면은 1번 뜻, 2번 뜻, 3번 뜻 해가지고 이런 의미들이 있죠. 그렇죠? 요 관계를 우리는 다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전을 보면은 이 단어가 동음 이형과 다이형과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도 시험 문제로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그 클리닉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 중에 보면 뭡니까? 조사 점점점점 해가지고 1번 뜻 무슨 뭐 2번 뜻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이 바로 다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동음 이의 관계와 다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에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지? 동음 이어는 말 그대로 바로 뭐다? 소리는 같으나 이의 뜻이 다른 거. 알겠죠? 다이어는 한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음 이의 관계는 바로 뭐다?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와의 관계.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서는 표제어가 옆에 작은 숫자로 1, 2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알겠습니까? 반대로 다의 관계는 바로 뭐다? 하나의 단어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여러 의미를 가지는 관계. 여기서 서로 연관성을 가진다는 게 바로 중심 의미에서 파생되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연관성이 있는이라고 하는 거는 이꼴 중심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가 바로 주변 의미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을 다이어라고 한다는 거죠. 다이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심적 의미와 이로부터 분화된 주변적 의미를 가진다. 다이어는 중심적 의미로 연결된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사전에는 한 단어로 실린다. 그래서 다이 관계는 이렇게 동그라미 1, 2, 3번으로 뜻을 구별해 놓고 동음이 관계는 글자 옆에 작은 숫자로 1, 2로 구분을 해 놓습니다. 사전을 보면 이 두 관계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전에서 동음이어와 다이어 구분하기 여기 보면은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판단을 해주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정도 밑에 있는 확인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